송은재TV 시작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과 딸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딸인 문다혜에 대한 각종 특혜, 이건 지금 금액이 10억대를 넘어서 수십억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문다혜를 전주지검으로 소환할 것이냐 아니면 중앙지검으로 이첩해서 소환을 할 것이냐, 이것도 지금 검찰이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문다혜 관련 비리가 파도 끝이 없습니다. 그 다음 어제 중앙지검입니다. 이건 김정숙 관련해서 타지마할이나 김정숙의 옷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앙지검에서 이 샤넬 재킷이죠. 이 샤넬 재킷을 디자인한 그 샤넬 본사의 한국인 디자이너입니다. 이 한국인 디자이너를 어제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정숙의 샤넬 재킷,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지금 그 김정숙이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입었던 그 샤넬 재킷이 어디로 갔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검찰의 수사가 문재인 부부의 목을 조여가는 것이죠. 문재인이 아마 가장 빠져나가기 힘들고 곤혹스러운 것이 이 딸과 부인에 대한 이 수사일 겁니다. 문재인은 어떤 반응이냐? 문재인의 반응을 보려면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을 보면 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문재인이 퇴임한 이후에 문재인의 생각, 문재인이 직접 하는 말 그대로 지금 한 사람만이 옮기고 있습니다. 대변인처럼. 그 사람이 윤건영입니다. 윤건영의 말은 거의 문재인의 지금 생각이다, 문재인의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윤건영이 이 검찰의 김정숙이나 문다혜에 대한 이 수사를 놓고 윤건영이 그동안 계속해서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는 오래 하는 것이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게 손녀의 아이패드까지 압수를 했다, 또 문다혜의 동창생까지 이 계좌 추적을 했다, 과잉 수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제부터 이제 말이 바뀌었습니다. 문재인과 협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이 윤건영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은 거기에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대부분은 이 문재인의 가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재인이 이야기하기 전에는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윤건영이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받아서 민주당이나 조국 쪽에서는 이제 그걸 메시지로 내놓고 있습니다. 윤건영이 어제부터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소위 논두렁 시계, 노무현의 논두렁 시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부부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그 프랑스의 명품 시계입니다. 피아제 시계, 이 부부용 2개를 받았다. 한 개에 1억 정도를 하는데 이 2억에 해당되는 이 피아제 시계 2개를 받았다. 그 부분이 검찰 수사에서 당시에 문제가 되자 이 검찰 중수부에서 노무현을 불러서 수사를 할 때 많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뇌물 가운데 이 피아제 시계도 있었다. 이 피아제 시계가 나오자 노무현이 상당히 쪽팔리니까 이거는 빼자, 창피하니까 이 시계 부분은 빼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검찰 측에서 당시에 물었다. 이 시계는 그러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노무현 대답이 모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다, 그게 지금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검찰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러면 봉화마을에 그 논두렁에 논에 버렸단 말이냐? 노무현이 당시에 퇴임하고 난 다음에 그 봉화마을 앞에 친환경 쌀을 생산한다, 이렇게 하면서 노무현 재단에서 지금도 그런 식의 쌀을 판매하고, 노무현 재단이 그 재단 금액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걸 보고 일부 언론에서 논두렁에 버렸다, 이런 보도를 하면서 이게 오보로 드러났는데 윤건영이가 지금 그걸 들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이 딸과 부인에 대한 이런 수사들, 특히 딸에 대한 수사, 이게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검찰 수사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오보, 또 언론 플레이, 이런 것에 가깝다, 망신주기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노무현의 그 논두렁 시계와 같다, 지금 그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윤건영이가 지금 문재인과 통화를 해서 깊숙이 지금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어제부터 이 반박하는 논리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굉장히 억지스럽습니다. 논두렁 시계, 이 노무현의 논두렁 시계를 가져온 것도 굉장히 억지스럽고 지금
논두렁시계와 이 지금 문재인, 문다혜에 대한 특혜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겠고,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숙이 그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친구를 통해서 문다혜에게 보낸 것. 이건 문다혜의 남편인 그 서모 씨를 타이스타 젯에 특혜 채용한 것과는 관계가 없는, 이 퇴임하고 난 뒤에 뭐 그 양산 사저 앞을 유튜브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나갈 수가 없어서 은행 심부름을 시킨 것이다. 그래서 관계가 없는데 왜 이걸 하나로 엮느냐라고 하는데, 검찰이 지금 이 김정숙이 문다혜에게 5천만 원을 보낸 것, 이게 지금 뭐 타이스타 젯과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지금 특활비나 혹시 이 김정숙이 챙겨놓았던 이런 돈이 흘러간 것이 아니냐, 또는 문재인 부부가 지금 문다혜에 대해서 이 돈을, 생활비를 준 것, 이게 타이스타 젯의 특혜 채용으로 주지 않아도 됐다. 도대체 그동안 문재인 부부가 계좌 추적을 통해서 이 문다혜에게 얼마만큼 돈을 주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뇌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김정숙의 5천만 원, 이건 또 검찰 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원은 5천만 원 이상의 계좌 이체가 있게 되면 이걸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수상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판단이 들면 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드러났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부부와 문다혜의 돈 거래, 이 계좌 이체가 얼마만큼 일어났느냐,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청와대 특활비 의혹도 생기는 것이고, 그 부분을 억지로 이렇게 타이스타 젯 특혜와 이 연관을 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게 타이스타 젯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과 이 윤건영이 의논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렇게 하자. 억지로 지금 검찰의 수사를 억지로 지금 부풀려서 자기들끼리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금융, 은행 심부름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그 친구 이름뿐만이 아니라 김정숙의 이름도 그대로 넣은 것이다. 그 김정숙의 이름을 넣은 것은 그 친구가 그냥 소홀하게 이 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김정숙의 이름이 그 괄호 뒤에 있는 만큼 이런 식으로 입을 맞추자 이렇게 의논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윤건영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다혜가 그 문재인의 운명, 그 책을 만드는데 디자인에 관여를 했다라고 해서 2억 또는 뭐 5천만 원은 빌려줬다라고 하는데, 그 출판사에서 2억 5천을 문다혜에게 보냅니다. 도대체 문다혜가 무슨 디자이너도 아니고, 이 책 디자이너도 아니고, 전문 지식도 없는데 문다혜에게 어떻게 2억이나 2억 5천만 원을 이 출판사에서 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제 문재인과 의논을 해서 입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윤건영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지금 확인 중인데, 문다혜가 그 출판사 사업을 같이 했던 분들이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렇게 문다혜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이게 답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책 디자인에 문다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2억 5천만 원을 준 것이다. 이 부분에는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맞춘 것이 이 출판사와 여러 가지 사업을, 이벤트를 같이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2억 5천만 원을 준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사위 서모 씨를 타이스타 젯에 이렇게 채용을 한 것, 타이스타 젯이라는 이 항공사가 굉장히 작은 회사다. 그러니까 직원이 5명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런 작은 회사에 전무로 채용된 것이 뭐가 이상한 것이냐, 이렇게 또 입을 맞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모 씨가 타이스타 젯에 이 전무로 채용이 돼서 한 달에 1,200만 원 정도의 이 월급을 받았는데, 그게 타이스타 젯의 사장보다 더 월급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상직이. 윤건영이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대응을 하다가 어제는 좀 구체적으로 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 문재인과 입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검찰 수사에 대해서 해명은 되지 않고 있다. 더 의혹만 부풀리고 있다. 지금 문다혜에 대한 것은 이것뿐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평산마을의 평산책방입니다. 그게 평산책방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그 출판사에서 2억 5천을 문다혜에게 보낸 것처럼 이 수익 대부분이 아마 문다혜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 이외에도 많은 뭐 이벤트들이 있었다. 이 문다혜에 있어서는 앞으로 검찰 수사가 일어나야 될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지금 윤건영과 입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해명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윤건영이 끌고 들어온 것이 또 노무현입니다. 이 문재인은 노무현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감도 아니고 이 대통령이 될 수도 없는데 노무현 때문에 뭐 대통령이 된 셈입니다. 만들어낸 것이죠. 이 문제가 일이 있을 때마다 노무현의 죽음을 끌고 옵니다. 노무현 뒤에 숨습니다. 윤건영이 지금 문재인과 어제 의논을 하고 이건 지금 또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논두렁 시계를 가져왔습니다. 또 노무현 죽음 뒤에 숨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참 방법을 택하는 것을 보면서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도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문재인은 노무현의 참 이 발끝에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마지막까지 노무현을 끌고 와서 이런 참 추태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중앙지검에서 김정숙의 이 샤넬 재킷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재킷 본사의 그 한국인 디자이너입니다. 김모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이 김정숙이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입었던 그 샤넬 재킷 거기에 직접 관계가 되어 있다. 이 샤넬 재킷을 받고 이걸 뭐 기증하겠다라고 했는데 김정숙이 입었던 옷과 이 샤넬 본사에서 기증을 한 그 재킷은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당시에 청와대에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같은 제품이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 검찰에서 확인을 하니까 이게 다른 제품이었다. 그러면 원래 김정숙이 입었던 그 재킷은 어디로 갔느냐? 이게 지금 검찰이 추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부부의 양산 자택을 압수수색하면 곧바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정숙의 그 옷 관련해서 수백 가지 옷 또는 장식품 등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이 있는데 이게 청와대 특활비로 당시에 구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있는데 이 샤넬 재킷이 어디에 있느냐 양산 그 자택을 압수수색하면 금방 드러날 일입니다. 또 양산 그 평산 책방을 압수수색을 어차피 해야 합니다. 문다혜 때문에. 이 압수수색을 빨리 결정하는 것이 맞다. 압수수색이 끝나야 문다혜도 소환하고 김정숙도 소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 노무현의 논두렁 시계로 돌아가겠습니다. 대통령은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의 삶을, 국민들의 민생을 잘 챙긴 것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저는 노무현이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훌륭한 성과가 있었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미국과의 FTA를 성사시킨 것이라든지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이게 지지층, 노무현 지지층의 생각과는 달리 이 대통령으로서 결단을 내린 부분 뭐 이런 것은 좀 평가할 만합니다. 또 노무현 정권 때 경제가 좋았습니다. 세계 경제가 전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그 말로서 가전 이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국정에서. 언제나 국정의 분열, 갈라치기가 일어났고 여야 또 뭐 당시에 여당 내에서도 분당이 일어나고 노무현의 국정이 성공적이었느냐? 저는 합격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의 이 죽음 때문에 너무나 부풀려져 있다. 많은 것들이. 노무현이 뭐 인간적으로 좀 소탈한 것도 맞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무현 그 대통령 시절부터 또 퇴임하고 난 이후에 봉하마을 뭐 그 부분을 아주 밀착해서 취재를 했던 기자였습니다. 노무현 관련해서 노무현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 뭐 소위 부부 싸움을 했느냐 뭐 부인이 어디를 나갔느냐 골프 치러 갔느냐 뭐 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저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노무현에 대한 검찰 당시의 수사였습니다. 그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 노무현 모르게 박연차 회장의 뇌물이 상당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노무현이 아는 부분도 있었고 모르는 부분도 있었다. 이 박연차 회장은 거의 가족과 같은 관계였기 때문에 노무현 모르게 이 자녀들에게 미국에 집을 사는 이런 뭐 박연차 회장의 뇌물도 있었다. 그래서 노무현이 너무나 깜짝 놀랐고 굉장히 침울해했다. 뭐 상당히 몸도 아팠고 우울증 증세도 있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검찰 수사가 중요합니다. 피아제 2개 받은 건 맞습니다. 노무현도 인정을 했습니다.
논두렁 이야기는 오보입니다. 뭐 노무현이 모르겠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겁니다. 이 지금 윤건영이 논두렁을 가져가는데 논두렁과 이 지금 문다혜 수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문다혜 수사에서 자기가 지금 가짜뉴스를 말하고 있어요. 검찰은 김정숙이 5천만 원을 문다혜에게 보낸 것, 이게 서모 씨의 취업과 관계가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보도가 지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건영이 그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김정숙의 5천만 원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자기가 지금 스스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뭐 이런 오보로 창피주기,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응이 안 되는 참 이 문재인과 윤건영의 말을 들어보면 답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피아제 시계 두 개도 논두렁 이야기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거 창피하니까 쪽팔리니까 이건 빼자 시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에 검사가 물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계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니까 모르겠다, 뭐 집안에 어디에 있는지 자기가 지금 모르겠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어디 뭐 논두렁에 버렸는지 이게 지금 와전이 돼서 언론에 논두렁에 버렸다, 논두렁 시기가 됐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핵심은 문재인, 윤건영이 입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전혀 엉뚱한 이야기 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가짜뉴스를 만들고선 언론이 가짜뉴스, 검찰이 언론 플레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 노무현의 논두렁 시계를 가져온 것은 또 노무현의 죽음 뒤에 숨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속셈입니다. 이재명도 지금 민주당도 이 대책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사실은 대책팀을 만들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이 문재인 수사는 문재인 수사대로 하는 것이 뭐 이재명 자기 사법 리스크에 그렇게 뭐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정쩡하게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이 뭐 민주당 전체가 혹시 이걸로 분열될 수도 있고 또 하나입니다. 이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노무현이 사실은 검찰 수사 때문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기도 몰랐던 자기가 아는 부분도 상당히 있었고 이 몰랐던 박연차 회장의 뇌물도 드러나면서 굉장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충격을 받은 것이죠. 이 문재인의 부인과 이 딸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겁니다. 이 비리의 규모도 커지고 이 비리의 수법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 지금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노무현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도 이 뭐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변화도 있었겠지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돼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 그 뒤에 숨어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이런 일을 벌였는데 또 이런 자기 가족 수사가 나오니까 그 뒤에 숨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노무현부터 이어지는 노무현의 극단적인 선택, 박원순의 극단적인 선택,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윤건영이 이렇게 논두렁 시계까지 노무현에 이걸 가져오니까 또 뭐 문재인도 이게 뭐 방법이 있느냐. 지금 문재인의 등을 떠미는 이런 형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으로서는 문재인이 뭐 대책팀을 만들었다고 하는 게 문재인 당신이 알아서 이거 좀 처리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 뒤에까지 지금 보고 이런 것인데 정말 참 이 인간으로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노무현을 왜 끌어옵니까? 이게 노무현의 논두렁 시계, 노무현의 극단적인 선택과 지금 문재인 가족의 비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노무현 그림자, 대통령 때도 노무현 그림자, 무슨 사건만 생기고 사고만 생기면 자기가 잘못해놓고선 전부 노무현 뒤에 숨습니다. 노무현이 뭐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까? 노무현의 논두렁 시계에서 중요한 것이 논두렁입니까? 시계입니까? 피아제 시계를 받은 것, 뇌물을 받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뭐 논두렁에 있든 집 방구석에 있든 문재인이 자기 가족들 비리를 저지른 것,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논두렁이 왜 나오고 왜 뭐 쓸데없는 윤건영 자기가 지금 검찰 수사 결과에 아무 보도도 나오지 않는 것을 이 왜곡하면서 검찰이 지금 논두렁 시계로 뭐 언론이 논두렁 시계로 이렇게 문재인을 망신주게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참 이재명, 윤건영 이 문재인의 수사를 놓고
참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있다. 참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문재인은 이제 노무현 뒤에 숨는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라면 자기 관련해서 자기가 직접 밝히고 자기가 이 문제에 책임을 져야죠. 왜 또 노무현 뒤에 숨고 또 뭐 이재명과 뭔가 다른 방법을 찾는,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이 관계가 되어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사건을 직접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조국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게 윤석열 검사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됐고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문재인 직접 스스로 모든 것을 밝히고 모든 검찰 수사에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노무현, 박원순으로 이어지는 이런 불행한 일, 이 불행한 일을 지금 그렇게 자꾸 문재인을 끌고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